안녕하십니까. SBS 세계의 대결 AI 대 인간을 연출한 김민지 PD라고 합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기를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AI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우리 정부도 AI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학교 교육에서도 AI 과목이 신설되기도 했죠. 이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흐름 속에서 이 프로그램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실 것 같아요.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 있었죠. 바둑을 모르는 저조차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는데, 이 대결은 모두에게 재미를 선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두 실감할 수 있는 중요한 모먼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5년이 흐른 지금 AI와 인간이 다시 한번 리벤지 매치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AI가 얼마나 놀랍게 발전했는지 그 현 주소를 살펴보면서 AI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AI와 인간이 대결을 합니다.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AI들을 섭외해서 그들이 인간 최고수들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세계의 대결 AI 대 인간은 총 6개 분야의 AI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대결의 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스포츠, 그리고 요즘 온 국민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주식 투자, 그리고 예술과 창작의 영역에 도전하는 AI를 엿볼 수 있는 작곡, 인간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아주 신기한 기술을 가진 모창 AI, 또한 인간은 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심리 인식 AI까지 총 6개 분야에서 AI를 소개하고 그들이 인간 최고수와 대결을 펼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대결이라는 예능적 재미를 갖고 가면서도 대중들에게 최신 과학기술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나아가서 AI와 인간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 이 대결을 통해 상상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AI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가수의 목소리도 따라할 수 있는 모창 AI인데요. 저희도 이 기술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AI는 수십만 번의 학습을 통해서 악보만 입력하면 어떤 가수의 목소리도 따라할 수 있는 AI인데요. 그 가수의 어떤 독보적인 창법이나 발성, 바이브레이션, 음정까지 아주 고스란히 똑같이 복제를 해내서 저희 제작진과 출연자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던 그런 AI입니다. 기존의 목소리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처럼 감정을 담아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저희는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창 AI와 실제 가수가 블라인드로 노래를 하면 인간의 목소리를 맞출 수 있을까라고요. 물론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시면 결과는 아시겠지만 저희 녹화 당시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셨던 가수 옥주현 씨를 비롯해서 연예인 출연자들, 스태프들이 모창 AI가 보여준 복제 기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모창 AI가 더 놀라움을 선사했던 건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가수 김광석의 목소리를 재현해냈을 때였는데요.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김광석 씨의 가창 데이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김광석 씨가 생전에는 부를 수 없었던 김범수의 보고 싶다라는 노래를 녹화를 통해 들려주게 되는데요. 청중들을 비롯해서 많은 김광석 씨의 팬분들께서 AI가 재현해낸 김광석 씨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감동과 또 울림을 받았다는 그런 피드백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는 모창 AI라는 기술이 놀라움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아요.
가장 화제가 되었던 거는 골프를 치는 AI인데요. 미국에서 태어난 이 친구는 엘드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타이거 우즈의 본명이기도 한데요. 이 AI가 직접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골프 여제인 박세리 씨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 골프 AI는 두 번의 실수는 없습니다. 매 순간 골프 현장의 바람의 세기, 지형의 굴곡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한 번 실수하면 두 번은 하지 않도록 피드백을 줌으로써 완벽한 샷을 구사하게 되죠. 총 3개의 분야에서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골프 여제 박세리와 AI가 과연 대결을 펼쳤을 때 누가 이겼을까요?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놀라운 결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얼굴 인식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AI인데요. 늘 우리는 꿈꾸죠. 타인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이 심리인식 AI는 우리 인간의 얼굴에 나타나는 미세한 진동을 감지합니다. 이건 인간은 파악할 수 없고 AI만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 상태와 거짓말까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 기술은 중국공항 등지에서 용의자들을 색출하는 어떤 기술로도 실제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범죄자를 검거하는 기술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심리인식 AI가 과연 인간 프로파일러와 대결했을 때 실제 폭발물을 든 가방을 운반하는 용의자를 잡아낼 수 있을지, 그거를 얼굴, 표정만으로 범인을 잡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식 투자 AI인데요. 이 AI는 2,800여 개의 종목을 분석하고 120억 개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실제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종목이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를 예측해내는 AI인데요. 이 AI는 코스피 지수 대비 연간 10% 이상의 안정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AI와 인간 최고수, 마하세븐이라 불리는 전업 투자자를 섭외해서 대결을 펼치게 됐죠. 다음으로 저희를 가장 놀라게 하기도 했던 작곡 AI인데요. 이런 궁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기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차갑고 또 인간의 감성을 어루만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기 마련인데 작곡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라고 여겨지기 쉽잖아요. AI가 과연 이 영역까지 도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함을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AI가 일을 해냈습니다. 이 AI는 10초에 한 곡을 작곡하는 친구인데요. 지금까지 10만 곡을 작곡을 했다고 해요. 원리를 살펴보니 우리 인간이 작곡을 학습하고 곡을 쓰는 원리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방대한 작곡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음표들을 이제 무작위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음표들이 얼마나 음악적으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인간의 숱한 피드백을 거침으로써 완벽에 가까운 곡을 작곡을 해내죠. 사실 AI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이나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AI는 지금 이봄이라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저작권 협회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작권 같은 경우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AI가 앞으로 인간 작곡가와 협업해서 곡을 써내게 된다면 아마 창작하는 수많은 인간 작곡가들에게도 좋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은 목소리만 듣고 얼굴 몽타주를 그려낼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AI가 과연 그걸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 방송에서는 오디오 몽타주 AI가 등장합니다. 이 AI는 6초의 오디오만 있으면 그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 주인공 몽타주를 그려낼 수 있는 굉장히 신기한 기술을 가진 AI인데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가설이 있었다고 해요. 목소리와 얼굴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이런 얼굴일 것이다 라는 학계의 가설이 있는데 이 목소리와 얼굴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거의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아주 완벽하게 묘사를 해내지 못하지만
어떤 특수한 얼굴의 특징을 잡아내는 그런 몽타주를 그려낼 수 있는 기술인 건데요. 실제로 사진과 어떤 몽타주를 비교했을 때 그 유사도가 80%에 육박했다고 해요. 이 신기한 기술은 우리에게 놀라움만 전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AI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한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목소리만 단서로 남아있는 어떤 미제 사건들, 이용호 유기 사건 같은 이런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는 단서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이 기술을 소개할 때 많은 범죄 사건, 프로파일러들과 함께 이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대한민국 등등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어떤 좋은 기술로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술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작 기간은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1년 정도의 8알은 AI를 학습시키고 좋은 데이터, 좋은 결과물을 뽑아내는 그 과정의 연속이었는데요. 사실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제 입장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기술을, AI라는 이제 기술을 섭외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 AI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어떻게 학습하고 판단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지 이거를 시각화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AI는 감정도 없고 말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AI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가령 작곡 AI 같은 경우는 이제 10초에 한 곡을 뽑아내는 친구입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거의 24시간 끊임없이 곡을 뽑아내는 느낌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 AI는 인간이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학습을 해서 곡을 뽑아냅니다. 저희는 이러한 AI의 창작의 고통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AI가 있는 연구실에 카메라를 거치를 해서 밤새도록 컴퓨터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AI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학습을 한다는 것을 실제로 비주얼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그런 반응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목소리만 듣고 얼굴을 그려내거나 혹은 이제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해내는 AI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픽 기술을 구현해서 실제 살아있는 움직임을 가진 생명체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AI 기술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워주신 분들은 바로 AI 뒤에서 끊임없이 개발에 애써왔던 개발자분들인데요. 저희는 이분들을 AI 부모라고 부릅니다. 마치 저희 스튜디오에서 AI와 인간이 대결을 하는 동안 그분들은 부모가 된 심정으로 혹여나 AI가 인간에게 지진 않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었는데요. AI가 더 열심히 학습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더 좋은 성능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또 작곡하는 AI 같은 경우는 트로트 화성학 책을 독학을 시키는 스스로 개발자들도 공부를 해서 AI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이 기술이 더 눈부신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인간 개발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주축은 대결입니다. AI와 인간이 다양한 분야에서 대결을 하죠. 이건 결국에는 데이터와 직간의 싸움이었습니다. AI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수록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게 되고 하지만 AI가 따라할 수 없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직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두드러졌던 대결이 심리인식 대결이었는데요. 2,500건의 살인사건 그리고 그중에서 1,000여 명의 살인자들의 자백을 받아냈던 프로파일러는 그 수십 년 동안 그가 현장에서 겪어오고 느꼈던 바들 이런 것들은 사실 AI는 구현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AI와 인간은 모두 범죄자를 맞출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이 보여줬던 인간만이 가진 통찰과 철학은 AI라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그 영역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고요. 그런 면에서 늘 AI라는
기술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인간을 위협할 것이다.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혹은 인간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할 것이다 라는 시선이 존재하는데요. 저희는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이 존재하면서 조금 더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윤리적 태도로 기술을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술이 좋은 쪽으로 쓰일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학습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사회의 안 좋은 면을 기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까? 혹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개발자들은 물론이고 전 사회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6개 분야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방식으로 AI를 소개하고 있지만 종국에는 우리가 AI라는 기술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놀라운 기술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껴안고 함께 공존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철학적 질문도 던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요. 국내외 정말 다양한 AI들을 섭외하러 다녔고 발품을 팔면서 프로그램에 담아내지 못한 재미있는 AI도 있었습니다. 바로 스포츠 분야에서였는데요. 인간과 철인 3종 경기를 펼쳐도 될 만큼 막강한 AI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구를 하는 AI도 있었고요. 골키퍼, 컬링, 포커, 탁구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인간과 대적할 수 있는 AI들이 쏙쏙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거는 이런 게 있었어요. 요리를 하는 AI인데요. 전 세계에 수많은 셰프들이 존재하는데 이 셰프들이 개발한 수천 개의 레시피를 학습해서 식재료만 주면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해내는 AI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대시와 소설을 학습해서 문장 생성 기술을 활용해 신화 수필을 창작하는 AI도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AI도 있었고요. 특히 이 코로나 시국에 기침 소리만 듣고 그 증상 여부를 판단하는 코로나 진단 AI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군중 속에서 특정 목소리를 찾아내는 소머즈 AI라는 그런 기술도 있었고요. 이처럼 점점 더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 인간 사회로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도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었던 더 놀라운 기술을 가진 AI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놀랍게 발전하고 있는 AI 성장을 지켜보는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올해 초에 대화형 AI 이루다 논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AI는 현실 사회에 우리가 가진 차별과 편견을 그대로 학습을 한 AI입니다. 이 기술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우려를 표했던 것 같아요. AI가 더 발전하면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혐오나 차별, 편견의 어떤 감정들, 정서를 그대로 학습해서 오히려 더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대화형 AI 이루다의 논란이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기술과 첨단 과학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선과 악은 끊임없이 대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인간이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의식이 없는 과학은 칼날과도 같다고요. 그게 바로 지금의 AI 기술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를 말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인간이 AI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 활용 방향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희 프로그램이 AI에 대한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거를 대중들이 친숙하게 다가오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은 이 기술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을 키워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정의나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 가치를 두고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AI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개발해 나갈지, 좋은 방향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윤리 문제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모두가 나가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중국과 미국은 원천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지금이 저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이 앞으로 더 무궁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이 기술을 대하는 우리 인간의 문화적, 법적 토양을 잘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AI를 어떻게 제어하고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대 인간이라는 저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신선한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VR, AR, 실감 기술 등 앞으로 더 많은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콘텐츠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담아내지 못했던, 상상만 했던 것들을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머릿속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창작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제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측면이 있기도 한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우리 대중들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상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AI 대 인간, 대결은 끝나지 않았고 그 결말을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AI를 인류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장밋빛 미래를 그려나갈지, 아니면 우리 인간이 기술에서 소외되거나 잠식당할지는 결국 우리의 역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의 현재가 아닌 더 큰 미래를 상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